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 수학 시간은 정말 조용하고요.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첫 시간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그 시간에서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친구를 2명, 3명밖에 못 사귀었어요. 정말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완전 공부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, 수학 시간은. 이제 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스튜디에스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별 과제나 랩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옆자리 친구들하고 또 같은 조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고,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구들이 열정적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왜 그런 거 같아? 하고 물어보시면은 정말 손이 우두두두 이렇게 올라가면서 3, 4명이 막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형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,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예습은 잘 안 하는 편이고, 복습은 그냥 그날 배운 내용 리캡하는 정도인데, 저는 집에 오면 저도 잠을 조금 자고요.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그럼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는데, 그때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일단 그날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, 어려웠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하고요. 밥을 먹은 다음에 한 7, 8시부터 10시, 11시까지는 숙제나 과제를 보통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씩 이렇게 복습해서는 나중에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시험이 있다 하면은 2, 3일 전부터 미리 만들어둔 노트나 이제 선생님이 올려주신 lecture slide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, 미리 여쭤봐야 되잖아요, 그런 것도. 그래서 여쭤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거는 집에 가져가서 조금 더 고민하다가 해결을 하는 편인 것 같고,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요. 도서관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변에 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peer pressure가 있어서 도서관에 가고, 그런 게 아니라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총 공부하는 건 하루에 2시간 정도인 것 같고요. 사실 공부를 할 때 특히 캠 바이오 같이 암기가 많은 걸 할 땐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모도로 타이머라고, 예를 들면 뭐 3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만의 공부 꿀팁이라면, 저는 바이오 같이 외운 게 많은 날에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약간 복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날 배운 컨셉들을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, 이게 이거였지. 저 혼자 이제 머릿속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자기 전에. 자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더라고요. 물리는 사실 수학과 정말 비슷한 과목이어서 개념이 있지만 사실 거의 다 문제풀이거든요.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먼저 100% 이해를 한 다음에, 예를 들어서 뭐 velocity나 뭐 acceleration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걸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. 선생님이 올려주신 뭐 웹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유튜브 비디오도 봐보고 practice question도 다 풀고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AI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참고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% 암기다 보니까 이제 저는 노트 한 권만 보면 바이오 이 유닛은 다 끝낼 수 있다. 쉽게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.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blank page에 이렇게 write down 하는 식으로도 해보고, 그리고 특히 바이오에서는 응용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럼 응용이 중요하면 여기서 이 엔자임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, 또 이 호르몬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,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써서 생각해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캠은 바이오하고 피직스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캠에서는 수학도 조금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는 그냥 문제도 많이 풀면서 개념도 보고, 또 케미스트리에는 그 케미스트리 튜터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그 채널 보면서 좀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적성에 다 맞았던 것 같아요.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풀이 형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,
문제라면은 바이오에서 암기할 게 많았는데 그 암기할 때 팁이 있다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개념을 학습했을 때 제일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visual learner면 그림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된다. 아니면 뭐 들었을 때 이해를 잘한다. 아니면 읽었을 때 이해를 잘한다.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강점을 좀 찾아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봤을 때 이해를 잘하는 편이어서 직접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보기도 하고 레이블도 많이 해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하면서 아 여기는 여기였고 여긴 여기였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. 캠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것하고 문제풀이하고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개념을 외울 때 특히 캠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예를 들어서 아이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,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인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, 문제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특히 케미스트리는 practice question들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. 그리고 past test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. 공부는 원래 어려운 것 같고요. 원래 하기 싫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, 저는 근데 공부가 안 되면은 굳이 악을 써서 했던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그날 공부가 하기 싫으면은 아 그래도 오늘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좀 저만의 이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런 리밋을 만들어줘서 그것만 지켰던 것 같고 그냥 그랬습니다. 제 친구 2명이 이제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맥마스터 헬스사이언스를 붙었었거든요. 그 친구 둘 다. 근데 그 둘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래서 보면서 성적 자체에 대한 그런 부러움보다는 그냥 공부를 즐기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러운 친구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1부터 100까지 모든 부분을 거의 텍스트북을 다 외우고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비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 친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본인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가 확실해요. 그래서 이 노트를 딱 펼쳤을 때 아, 내가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했어. 그래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.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.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.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텍스트북에 있는 짜잘한 문제까지 하나 놓치지 않고 또 랩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선생님한테 제가 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? 하면서 정말 모든 과제를 성실히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조금 부러웠습니다. 저희 집 가훈이 각자 도생이라서 저희는 완전 방목형이었고요. 엄마랑 아빠 2분 다 공부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. 그냥 너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. 그리고 너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게 학생의 본분이니까 잘하면 좋을 거야. 이 정도로 얘기만 하셨고 저한테 프레셔를 준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습니다. 그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효율적이게 해요. 그러니까 넣는 인풋 자체가 너무 커요. 그래서 아웃풋이 이게 모자랄 수가 없을 만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디테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균이 바이오에서 나왔으면 그 병원균에 대해서 따로 리서치를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디테일들까지 챙기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또 알고 또 뭐를 알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느꼈을 때는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갈 때가 정말 공부에 약간 차원이 달라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과학이 원래 통합 과학이었다가 이제 11학년으로 넘어가면서 Chem, Bio, Physics 하기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일단 공부할 양 자체도 많아지고 컨셉 같은 것도 정말 많아지고 또 특히 바이오나 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때라서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수학도 난이도가 많이 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이오 시험 받았을 때 80점? 11학년 때 80점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이거는 내가
잘못 공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바꾸게 돼가지고 좀 나중에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, 그때 바이오에서 포커스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테일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서술형식의 시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술형에서는 딱 선생님이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한 키워드를 본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되겠다, 이렇게 문제를 보면 바로 생각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에 그날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가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듣지도 않다 보니까 뭐 과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줄게, 아니면 시험에서 이런 부분에 점수를 줄게 하시는 거를 전혀 모르고요. 뭐 향후 일주일, 2주일 동안에 본인이 어떤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스케줄이 있고 또 이걸 집중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공부를 하는 양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을 좀 꺼두고 공부를 했고요. 특히 시험 기간이 오면은 아예 시간대별로 핸드폰이 잠겨 있도록 설정을 해서 아예 핸드폰 자체를 못하게 막았던 적도 있었고, 그리고 2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시험이 없을 때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리캡 같은 걸 조금씩 할 때 얘기고,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업커밍 할 때는 당연히 더 시간을 많이 쓰는데, 저는 한 번에 집중하면 안 일어나고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그냥 2-3시간 하다 보면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